은색 SM3와 함께했던 1년의 자유는 너무나 짧고 찬란했습니다. 2008년 대학병원에서 생리 같은 앞니 6개를 잃고 차가운 틀니를 끼게 된 것도 모자라 엄마에게 생명줄 같던 차키까지 뺏겨버린 그 해. 저는 날개 꺾인 새처럼 다시 차가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태종대 바닷바람을 가르던 오너 드라이버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제 손에 남은 건 낯선 틀니의 이물감과 방구석의 적막뿐이었죠. 하지만 저를 더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제 휴대폰 화면을 따스하게 밝히던 서희 누나의 문자 메시지가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린 겁니다. 승우야, 잘 지내니?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기대어 하루를 버텼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돌아오는 건 공허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제 귀를 때린 건 누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 후 다시 걸어달라는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니. 누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아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도 잃고 자유도 잃고 앞니까지 잃어버린 못난 내 모습.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누나에게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뺏긴 차를 되찾고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제가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고향 영도구청이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구청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행정도우미 신청서를 정성껏 써서 내밀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제 서류를 보기도 전에 제 겉모습부터 아래 위로 훑어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선생님은 상태가 중증이시라며 저희 영도구는 중증 장애인은 일하기 힘들어서 뽑지 않는다고요. 경증만 뽑으니까 더 말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는 그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도 있었지만 중증이라는 그 차가운 딱지 앞에 제 기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잘려나갔습니다. 고향 영도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독 시리고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준 곳은 연산동에 있는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거주지 제한이 있어 영도구민인 저는 연제구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죠. 그때 복지관 선생님이 저를 위해 총대를 메고 구청 주무관과 전화기 붙잡고 싸워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주무관님, 이 친구 실력이 정말 아까운데 영도에서 중증이라고 버린 인재를 우리가 왜 놓쳐야 하냐고 소리를 높이셨죠. 주소지 예외로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제발 특별 채용을 승인해달라고 간절히 외치시던 그 목소리.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뜨거운 외침 덕분에 저는 영도구민 최초로 연제구 행정도우미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매일 아침의 출근길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도에서 연산동까지 콩나물시루 같은 1호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인파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부터였습니다. 당시 연산동역에는 엘리베이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찰구를 나와 제 눈앞에 펼쳐진 건 하늘 높이 솟아오른 수십 개의 까마득한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움켜쥐고 한 발 한 발 기어 오르듯이 계단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져 셔츠를 적시고 틀니를 꽉 문 턱관절은 마비될 듯 저려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영도구청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리고 나를 믿어준 복지관 선생님의 선택이 옳다는 걸 내 몸으로 증명해야 해. 그 도끼 어린 오기가 저를 한 계단씩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틴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학생 정도로 보던 복지관 식구들의 눈빛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입력,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계단을 정복해 나타난 제 성실함을 보며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하더군요. 승우 씨, 오늘 이 서류 정리 끝내준 거 정말 고맙다고. 일 처리가 너무 깔끔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며 역시 우리 팀엔 승우 씨 없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지난 6개월간 연산동역 계단에서 삼켰던 서러운 눈물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제 통장에는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월급이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 돈으로 당장 뺏긴 차를 되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저는 세상 그 어떤 명차보다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과 무너진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연산동역 계단은 저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계단들은 저를 더 단단한 남자로 성장시킨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서희 누나와의 연락은 끊겼고 앞니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제 제 두 다리로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증명을 위해 저만의 새로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승훈의 인연 숙적 제18화 보치아 메달 10개 증명된 실력.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